한 남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쓰인 검은색 봉지를 씌우고 소녀상 옆에 말뚝을 들고 앉아 위안부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입니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합니다. 소녀상에 철거라는 글자를 쓴 마스크나 선글라스 등을 씌우고 이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이른바 소녀상 철거 챌린지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한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게시물만 60개가 넘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공원에 있는 소녀상입니다. 단체는 며칠 전에도 이곳을 찾아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운 채 인증샷을 찍어갔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사기고 위안부 그 소녀상도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지만 현행법상 규제는 쉽지 않습니다. 소녀상은 사물이어서 명예훼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데다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에서 더해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에 지난 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은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다면서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피해자를 기리는 동상을 훼손하거나 이용해 모욕하는 행위 등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법 제정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든다? 그거는 상임위조차 논의 안 될 거예요. 지난 21대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발의안이 4건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에도 안건이 못 올라갔어요. 다 폐기됐어요. 민주당 의원 60여 명도 소녀상 테러 금지 내용을 담아 법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 아니면 해당 단체가 단언한 대로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지난 6월 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는 일본 정부에게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해 전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겁니다. 6월 말 국가유산청도 외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숙소 지역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며 이를 근거로 강제동원에 대한 전체 역사 해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차례 유산 등재에 실패한 일본 정부가 이코모스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강제동원에 대해 제대로 전시하도록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우리 외교부는 전시물에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전시물에는 식민지에서 정당하게 국민을 동원했다는 의미의 징용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였다 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 세탁에 한국 정부가 동조 내지는 방조한 외교 참사라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는 통상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국인 우리 정부가 제동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22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공식 반대하면서 조선인 1,200명이 사도광산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45년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홍보물을 만든 바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 외교부를 상대로 정부 스스로 내부 의견과 과거 입장을 뒤집고 강제동원 표현 없이도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동의한 이유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부 산하의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6년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설립된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올해 1월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아닌 영국사를 전공한 이사장이었습니다. 박 이사장은 2006년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뉴라이트 성향 서적의 공동 저자. 이 책은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경제가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역사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할 재단의 기관장이 오히려 재단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5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주류 역사학계의 비판 속에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강연에선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와 윤치호에 대해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에 속하는 지식인들, 저도 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열린민족주의예요. 또 다른 3대 역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달 30일 원장이 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책에서 김 원장은 일제에 의한 쌀 반출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에 매몰된 채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3대 역사기관의 기관장을 모두 학계에서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들 기관이 국가 예산으로 주요 역사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연구 용역, 공모 사업으로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